네, 안녕하십니까. 수석 다이아몬드 이유미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새 회계년도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대와 환경은 바뀌지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 목표는 변함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계회년도 시작하는 이 9월 첫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1년을 계획하고 1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꿈과 목표를 갖는 그런 시간에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많은 시대가 네. 네, 됐습니다. 예. 지금 시대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책을 많이 읽으셨겠지만 인생을 바꾸는 4가지의 리프트 공식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언택트. 우리 항상 많이 듣는 비대면이 아니라 온택트.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면을 못하지만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공유하고 또 아메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디지털 인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나가야 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 과거에 이렇게 됐었었는데, 과거는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판을 바꿔서 새로운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는 뭐냐면 인디펜던트 워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정말 그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팀이 묶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메꿔주면서 가능한 거가 많았지만은 이제는 혼자 유튜버라든지 온라인 이런 SNS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각자 인디펜던트 워커로 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참여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동참하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 나갈 건지는 고민하고 생각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생명,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1m 거리 제한을 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면서 서로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어졌고요. 오늘 이렇게 이 강의를 하면서 특히 9월 시작되는 회계연도 시작에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성공을 해야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성공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생각하면 뭐냐면은 성공하면은 막연하지만 성장하고 싶어요. 어제보단 나은 오늘을 만들고 싶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성장하면 어떤 삶이 될까? 전 행복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삶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성공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성공에 있어서는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성공을 하려면은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라는 거는 그냥 내가 프리하게 가만히 있는 자유가 아니라 시간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재정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정말 인맥, 사람의 친구,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니?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발을 얼버무리면서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그 불확실성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이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희망 속에서 또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아메이였어요. 이 아메이를 통해서 가족을 찾았고요. 또 자유를 찾았고요. 희망을 찾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보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꿈은 어떤 꿈을 갖고 살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욕구 단계가 5가지의 욕구 단계가 있어요. 마슬로우 심리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처음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요. 안정하고 싶은 안정감, 소속감, 인정, 실현,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이 5가지 욕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아메이, 제가 아메이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죠. 가장 큰 이유는요. 저의 둘째 아들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들은 한쪽 팔이 짧은 장애로 태어났어요.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생리적 욕구가 가장 컸어요.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옷 입는 문제, 그리고 나가서 걷는 거, 사람과의 관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저는 이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1차적인 욕구였어요. 제 욕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얘가 어떻게 성장할까. 그랬는데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이 둘째 아이하고 둘이 오사카 여행을 간 사진이에요. 얘는 뒷모습을 많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뒷모습인데요. 뒤 사진을 찍으면서 뒤에서 바라보면서 얘의 꿈을 향해서 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졌고요. 지금 대학교 4학년 2학기 마지막 학기인데 지금 집에서 열심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저의 손이 가지 않아도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아들로 성장을 한 거죠. 저는 단순히 아메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할 때 이 아이는 그 틈에서 스스로 성장을 잘하여서 이런 아이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사카를 갔어요. 오사카 성이에요. 그래서 셀카봉으로 찍었던 이런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오사카 성을 가기 위한 진입로에 있는 기차예요. 제가 이 사진을 넣은 거는요.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 둘째는 지체 2급 장애예요. 근데 오사카를 갔더니 신분증을 내밀면 다 패스예요. 그리고 입장료 하나도 안 받고요. 다 무료예요. 근데 장애인이랑 같이 가면 동반 1인도 똑같이 무료예요. 그래서 반값이거나 무료예요. 그래서 전 놀랬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시행되는 데가 많아요. 미술관을 가도 반값, 동행인 반값, 그리고 비행기, 국내선 제주도 갈 때도 반값, 기차도 반값, 동행인 반값. 우리나라 복지 좋아져서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일본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놀랬고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처음에 그 자리 배정을 할 때 배려를 하더라고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맨 앞자리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이미 배려되는 이러한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현실에 있어서 안주했더라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당하게 살고 당당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기회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오사카 아메이 프라자예요. 우리가 잘 자랐지만 우리는 비전은 항상 아메이를 통해서 나의 꿈을 더 이루기 때문에 아메이 프라자 가서 일본 사람 2분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들한테 제품 설명을 듣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들, 그리고 나올 제품들, 그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시작은 내가 우리 아이의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줄까 해서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아메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메이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소속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 혼자는 할 수 없지만 팀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시대 때 만날 수 없고 어렵지만은 장소를 정하고 또 만나서 하는데 소규모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진들, 제가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동에 가서도 만났고요. 그리고 뭐 카페에서, 그리고 책 공부, 스터디 그룹도 저는 앉아서, 그러니까는 카페에서 하나면서 1대1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만나면서 정말 팀워크를 가지면서 우리 앞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를 3년에서 5년 꾸준히 해보자. 그러면 정말 변화되어 있을 거다. 너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느 일정 수입이 돼서 자유로워질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소속감에 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이 이 자리에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메이가 주는 그 가치는 가족이죠. 가족은 저희 양가 부모님이세요. 시부모님 두 분, 친정부모님 두 분. 이제 그 리더십이 있어서 아메이 리더십을 항상 이 두 분을 이렇게 엇박자로 해서 한 분씩 한 4번은 다녀오신 것 같아요. 기초 사업가보다도 4번, 4번, 양가 부모님이 한 8번을 저희가 모시고 갔다 왔는데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리더십을 못 모시고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외국가의 상황도 아니기도 하기도 하고 한데,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부모님들이 비행기 타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두 분을 모시고 2박 3일씩 1년에 한 번 국내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동진을 간 사진이에요. 이것도 3년 전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이제 앞으로 10번은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력이 약하고 못 걸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계실 동안에는 이 가족을 정말 섬기고 정말 양가 부모님이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정말 저희는 가족이 저의 아메이를 통한 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 다들 정말 아메이 잘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제가 다이아몬드 갔을 때 이제 인정식을 끝나고 집에 오셨어요. 집에 오셔서 하나의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 봉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축 발전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하나의 사업을 개업한 것처럼 축 발전, 너가 발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써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과 후원을 받으면서 지금은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동진을 갔고요. 제가 이렇게 여행을 2번을 모시고 갔어요. 한 번은 정동진을 갔고요. 여기 어디요? 송가인 마을 미스터 진이라고 써있죠? 제가 어딘지 가르쳐 드리려고 사진 썼어요. 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진도를 갔어요. 진도를 갔더니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는 송가인하고 사진 찍는데 저는 안 찍으실 줄 알았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안동분이라서 되게 이런 체면 차리시고 되게 거리감 느끼시는데 제일 먼저 가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송가인의 위력인지 아니면 너무 즐거워서 찍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하시고 정말 기쁘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2번째 여행을 갔다 왔고요. 사실 올해는 제가 계획하기를 여수를 비행기 타고 모시고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9월 말에 이제 추석 전에 계획을 했는데 아마 그거는 연기가 되거나 아마 내년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할 때 계획하고 준비할 때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스위스를 2주를 갔다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아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엄마하고 딸 아니면은 그 친구들끼리 왔는데 아빠랑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없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메이가 주는 가치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보통 일 같지만 그 시간을 내서 감사하게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꿈이 전 이 자리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족이고요. 이건 진짜 현재 저희 가족,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요즘 이제 실현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잔소리 안 하기, 아이들을 더욱더 뒤에서 밀어주기.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밀어주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은 얘네들을 보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해놨더니 큰애가 줌을 들어와서 듣고요. 그리고 줌 들을 때 친구하고 같이 가서 후원하면서 같이 듣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의 가치를 지금 다시금 애들이 느끼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 비대면 수업을 하느라 지금 집에 가면 우리 온 조대근 사장님, 우리 두에 하루 종일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각자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가정이 된 것 같아요. 가족이 있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요. 너의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애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참 많아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은 그래도 시대에 맞게끔 아빠가 정말 같이 친구처럼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족이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자아실현이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인간의 욕구 단계예요. 자아실현인데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3, 4년 전부터 기독교 문화유산 가이드 양성과정을 수료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녔어요. 진도, 목포, 여수, 뭐 강화도, 그리고 뭐 천안, 청주 가서 이제 많이 가서 보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고 나니까 제가 서촌, 그리고 강화문, 그리고 정동 이 지역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발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지역이 이러이러한 스토리에 의해서 됐어요. 지금 보는 저 길가는 왕들이 움직였던, 왕이 이렇게 했던 그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뭐냐면은요, 공부하다 보니까는요, 또 설명해 주려고 보니까는요, 과거를 배워요. 과거를 얘기 설명을 해주거든요. 과거를 보니까는요, 지금이 귀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사니까 미래가 준비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또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 설명 듣는 분들은요, 정말 박사도 있고요, 교수님도 있고, 제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여러 팀을 했어요. 여기는 한 6, 70명 되는 저희 교회 분들을 모시고요. 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때 투어할 때는 정말 제가 또 몰랐던 거를 많이 배우고 설명해주고 하면서 했고요. 이제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래교회라고요. 한옥 교회 가가지고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 사진은 없지만은요, 한 4, 5명으로요, 친구, 또 모임, 많은 분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는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몰랐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꿈이 가이드였어요. 이거를 하면서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고 설명하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조대 근사님이 가만히 준비하는 모습을 가만히 뒤에서 지켜봐 주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지? 아메이를 통해서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얻다 보니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가졌던 꿈이 발견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문화라든지 기독교 유산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요. 1대1로 만나면 제품을 설명해 주고요. 1대1로 만나면 아메이 사업가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또 아메이에 대한 제품의 소비자 관리도 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을 후원하거나 후원되는 파트너들이 있으면 이러한 자연적인 어떤 대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후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플랜까지 나오는 거죠.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비즈니스와 접목시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예로 제가 맛보기로 제 사진 넣었어요. 이 사진이요. 기분 좋은 사진은 아니에요. 이완용 집이에요. 30년대에 이렇게 짓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 것들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근데 이런 것들이 곳곳에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데 이거를 몰라서 지나갔던 거예요. 저는 강화문에서 우리 집 갈 때 매일 가면서 지나갔던 길인데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면서 비전과 꿈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꿈을 꿔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꿈이에요. 이거는 저희 친정집이에요. 저희 친정집인데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지금은 지은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지고요. 안에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친정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리모델링을 안에를 다 개조를 해서 이제 파트너 사장님과 미팅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나누려고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의 오다가 떨어져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것도 저희 꿈인 거예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꿈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다시 만들어 나갈 거고요. 거기에 있는 하나의 표본이에요. 정말 그 근처에 있는 한옥 카페인데요. 이렇게 멋지게 다시 리폼 해가지고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꾸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고요.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갔던 사진이에요. 우리가 아메이를 하면서 비전과 꿈을 꾸는데 A70에 대해서 꿈을 꾸잖아요. A70에서 유유자적하게 한 곳을 바라보는 다운하고 스폰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방향을 가면서 비즈니스를 해나가는데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9월 회기년도 시작이잖아요. 꿈꾸세요. 9년 뒤 A70 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갈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9년이라는 거는요. 많은 변화가 있고요. 내가 하기만 하면 그 결단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해주는 결단 아니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SP 결단도 내가 했었고요. PT 결단도 내가 했었고요. 다이아몬드 결단도 내가 했던 것 같아요. 행동은 그 다음이에요. 일단 결단하고 나니까 무엇을 해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어떻게 리테일 해야 되지, 플랜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A70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 사진도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이거는 라스베가스에서 화장 만천대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팀으로 이렇게 계속 가지 않겠어요? 10년 뒤에도 A70. 근데 여기에 뒤에 많은 사진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가야 할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죠. 우리 조대근사님하고 저. 정말 더 멋지게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러한 가족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꿈을 꾸는데요. 네. 저기 우리가 앞에가 조금 이거 조정 보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과연 꿈이란 뭔가? 꿈, 우리말의 의미는요. 꿈 같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허황된 꿈. 그리고 이룰 수 있을까? 뭐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 장례식장이 났어요. 그 장례식에 그 일해주는 사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꿈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꿈 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꿈 같은 얘기가 우리나라의 말의 사정적인 의미라면은요. 진짜적인 영어는 파서블 드림이에요. 가능한 꿈. 내가 가능한 꿈을 꾸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인데요. 그 꿈을 하는데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는 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성공을 하려면 간절한 꿈이 있어야 돼요. 내 밑바닥에서 나오는 나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간절해서 눈물이 날 수 있는 그 꿈.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아들이었거든요. 아들이 사회생활 잘하는 게 간절한 꿈이었어요. 얼마나 혼자 울면서 그걸 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진정 간절한 꿈은 뭔가요? 과거에 꿨던 꿈을 생각해 보시고 미래를 그렇게 꿔나가면서 성공을 해 나가는데요. 포기하는 이유가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금방 포기를 해요.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면 되거든요. 하루하루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하루하루 생활하면 되어지기 때문에 성공을 못해요. 성공하는 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인데 그 행복을 우리가 크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포기가 몇 명의 거절이 있을 때 포기를 해요. 그 몇 명의 거절이 나의 꿈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요. 초기에 너무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으면서 과연 내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거절이 나의 꿈보다 크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거절을 포기를 한다면 나중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예, 우리는 삶을 살 때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지 돼요.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시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생각의 전환을 하는 그 선박왕 오나시스에 대한 얘기는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오나시스가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주급을 모아서 그 주급을 가지고 일주일에 그 주급을 가지고 하루에 가서 정말 멋있는 성공자들의 모임에 참석해서 식대로 모임 참가비로 다 쓰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부자들의 습관, 부자들의 사고, 부자들의 행동을 배우면서
선박왕 오나시스가 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의 전환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 있죠? 수영을 그 수영의 1분 안에 수영이 이렇게 배영, 자유형 쫙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시간을 깨지를 못했어요. 근데 플립업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수영 쭉 가다가 1m에서 딱 턴하면서 발로 벽을 짚고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을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수영이 1분을 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이뛰기 있죠? 높이뛰기를 어느 순간에는 2m 30m까지 2m 30cm까지 계속 뛰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못 뛰는 거예요. 이게 한계인가? 이젠 더 못할까? 이럴 때 어떤 사람이 고안한 게 뭐냐면, 왜 높이뛰기는 배로만 뛰어야 돼? 등으로도 뛸 수 있잖아. 그래서 배면 뛰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높이뛰기 어때요? 쭉 달려가다가 등으로 탁 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의 그 높이를 높여가는 그런 모습에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비즈니스를 IMF 때 했어요. IMF 때 너무 즐겁게 했어요. 힘든지 몰랐어요. 다들 힘든데 나만 힘들어? 이럴 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1997년에 98년 2월에 회원 가입하고요,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이 또한 코로나, 이거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 나가야 될지, 여기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정말 있는 곳에서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사람들과 온라인 접촉을 하고, 그리고 만나기를 더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꿈의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서 이루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의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꿈이 중요해요. 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미래의 희망이에요. 내가 표대가 있어야지 달려가지, 그 표대 없으면 안 달려간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가야 하고요. 또 꿈은 미래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되고요. 꿈이 있으면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습관하면은 여러분이 성공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드릴게요. 예일대학교 그 졸업생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수업 시간에 종이를 다 나눠주고 너의 꿈을 구체적으로 적어봐라 라고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알잖아요. 종이 다 나눠주면 100% 다 적나요? 적지 않거든요. 그중에 구체적으로 꿈이 있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상위 5% 안에 들었고요. 그냥 대충 그렇게 마음에만 있어. 꿈과 비전은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이 마음속에만 있어. 이분은 중류층이 10%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막연해. 막연한 희망이 있어. 그리고 표현도 안 했어. 서민층이고요. 하류층은 꿈과 비전이 없고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 이거는 예일대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있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과한 표본 조사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꿈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꿈을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공하지 못하는, 그리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보면은요. 자, 보세요. 우리는 뭐가 꿈은 있는데 거절과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그 꿈이 푹 빠져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꿈은 있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은 코로나지만 미국을 가고 싶어. 정말 미국 일주를 하고 싶으란 꿈이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뭐 애를 보느라 정신 차려야지. 네가 돈이 얼마나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마디 들으면 꿈은 푹 빠져요. 그러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성공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요, 꿈만 크면은요 거절도 지나갈 수 있고요, 성공의 믿음을 확실하게 있으면요 그 관계적인 면도 지나가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꿈을 크게 해야지만 내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 꿈이라는 건 인생의 키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 저도 몰랐어요. 가이드가 꿈이었다는 걸 적고 살았는데 저렇게 설명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 꿈이었는데 내 안에 있던 잠재력이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인생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가치 있는 꿈을 여러분이 꾸었으면 좋겠고요. 이 꿈을 실현하는 5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9월 회기년도 시작이에요. 오늘 꿈을 생각하고요. 꿈을 정하세요. 그러면 또 그럴 거야. 사장님, 옛날에 꿈 적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또 적으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달라요. 내가 옛날에 생각하고 했던 꿈이요. 그냥 어서엄풋이하지만요. 오늘 다시 우리가 같은 소원을 100일 동안 적으라는 이야기 책이 있어요. 여러분의 꿈을 매일 적어보세요. 100일 동안.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리고 꿈을 형상화하고 시각화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형상화하고 시각화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이거는 정말 대단한 법칙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꿈꾸면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거 여러분 가끔 느끼지 않으세요? 아이들하고 내가 어디 가고 싶었는데 순간 보니까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네. 이러한 것들은 내가 마음속에 꿈을 꿨고 형상화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야 돼요. 구체적이라는 건요. 내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화가 돼야죠. 뭐죠? 기간에 이게 짧고 깊음이 조금 차이가 있죠.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제가 3%대요. 조대근 사님하고 앉아갖고요. 다이아몬드 성취 계획을 짰어요. 3%대. 그러면서 3%, 6% 왔다 갈 때 성취 계획을 1번 타자,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놓고요. 그 사람들이 독립할 기간, 이 사람들 PT, 에메랄드 쭉 설치했는데요. 그 종이를 넣어놨다가 딱 다이아몬드 내고 딱 발견하는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는 6-4개가 다 나오진 않은 사람은 A 사람, B, C, D 그리고 두레그 있었고요. 그 6팀을 적어가지고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저희가 다이아몬드 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계획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셔야 돼요.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오면요. 마음이 불편해서 나가서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만나야 되고요. 아니면 미팅 속에서 내가 배워야 돼요. 내가 꿈과 목표가 없으면 이 행동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꿈의 실현 단계에 5단계를 갖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표를 가지셔야죠. 꿈을 꿨으면 현실로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현실로 만드는 최고의 기술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여러분의 꿈이 있고 이 꿈과 기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얘기하는데 현재 내가 성공하고 싶어. 근데 성공해 가는 과정에서의 꿈은 방향과 시작이에요. 내가 저 방향과 시작으로 갈 거야. 그러면 목표는 속도하고 마무리예요. 가는 과정이 내가 SP를 10년 후에 갈 거야. 그냥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SP를 6개월 안에 가야 돼. 왜냐? 우리 가족이 자유롭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가 다이아몬드를 5년 안에 가야 되기 때문에 SP를 빨리 가야 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년 후에 SP 가면 언제 다이아몬드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속도, 마무리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앞당기세요. 목표는 꿈의 실현을 빠르게 해줘요. 지금요 코로나 시대에요 시간이 급하게 가고 있고요. 온라인 시대에 많은 정보가 날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정보가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핸드폰만 키면요 많은 정보가 더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빨리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의 꿈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행동량이 있고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행동량은 똑같아. 나는 똑같은 일을 했어. 미팅 나오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제품 내가 자가 소비하는 거 다 똑같이 했어. 근데 목표가요. 1일 때는 결과도 5예요. 근데 목표가 3일 때는요. 15가 나오고요. 목표가 5개일 때는 25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 더 만큼 강렬할 때 행동량이 똑같아도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다 보면 행동량이 집중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목표 설정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해서요. 이제 회계년도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초단기 목표 매일, 매주, 매월 9월 2일이에요. 오늘 벌써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요 회계년도 365일 공평한 거는요. 모든 사람이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목표를 잡고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년 이때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단기 목표를 이렇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 내가 이번 회기년도에 브론즈 빌더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브론즈 빌더가 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파트너로 브론즈 빌더를 몇 조를 만들 건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을 통해서 어떤 스킬과 어떤 노하우와 어떤 방향으로 후원을 할 건가를 여러분이 단기 목표를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중기 목표, 사파이어하고 에메랄드예요. 우리가 아메를 시작을 했으면 보석피는까지는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아메 했다는 얘기 못 하세요. 나 안 되더라. 보석도 안 돼봤는데 아메의 가치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에메랄드, 중기 목표 확실하게 세우세요. 근데 저는 많은 파트너들과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좀 앞당겨서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셔서 아메이가 주는 보상 그리고 아메이가 주는 자유를 빨리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장기 목표 다이아몬드. 우리 아메이 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봉이 억대 연봉이고요. 그리고 여행을 1년에 3, 4번을 가고요. 그리고 성공자의 클럽에 가보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베품이 내가 받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다이아몬드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셨으면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유를 꿈꾼다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는 행동력을 끌어내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습관이 변화돼야 돼요. 이제 이틀 지났는데요. 365일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일을요. 여러분이 진짜 변화된 새로운 회귀연도가 되기를 바라요. 먼저 3일을 변화시켜 보세요. 3일 하기 쉽지 않아요. 디톡스 3일 어려워요. 3일 못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이 3일을 변화해 보세요. 그러면 3개월이 변화가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개월을 도전하면요. 3년을 도전해요. 이 멋진 우리 습관의 변화 이루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중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분들이요.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냐. 내가 지금까지 부정적인 거 또 잘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모두 다 버리고요. 새로 채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불평 뭐 이런 거 있죠. 불신 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그리고 무지 이런 것들 다 버리고요.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아메이예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다 똑같은 그 환경 가운데 시작됐으니까요. 꿈꾸시고요. 결단하시고요. 명단 작성하고 접촉 초대하시고 미팅 이루시고 또 팔로우업 그리고 상담 이렇게 복제하셔서 여러분이 A스텝을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근데 왜 안 돼? 서연님 안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대요. 빛의 마음이 있고요. 어둠의 마음. 할 수 있다 마음이 있고요. 할 수 없다의 마음이 있고요. 긍정의 마음이 있고요. 부정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올 회기년도에 어떤 마음을 선택하셔서 1년을 가시겠어요? 긍정적이고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안 했을 뿐이야. 근데 그것도 이제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살리는 말을 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꿈꾸시고요. 올 회기년도에 꿈과 목표를 가지고 성장하고 성공하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